여러분의 발목 통증 안노스가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발은 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날 수 있어서 민망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그만큼 대감집 돌쇠처럼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걸을 때 발에서 체중의 60%를 지탱하는 부분이 엄지발가락입니다. 이 엄지발가락에 변형이 발생하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고 발목, 무릎, 골반이나 척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발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무지외반증과 무지강직증입니다. 무지라는 말이 엄지발가락을 뜻하는 말인데요. 무지외반증은 외반, 즉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질환을 얘기하고 무지강직증은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에 관절염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실제로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무지외반증으로 알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지강직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통증 부위 확인과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간단히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각도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지외반 각도가 15도가 넘으면 무지외반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발 모양을 봤을 때 발이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튀어나온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다른 발가락에 굳은 살이나 통증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각도가 20도 미만이라면 발볼이 좀 넓은 신발,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경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튀어나온 부위의 통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나 각도가 커져서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을 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굳은 살이나 통증이 생기게 되면 적극적인 수술을 통한 교정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외반증의 수술 방법은 100가지 이상이 문헌에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 옛날에는 무지외반증 수술이 뼈를 많이 깎아내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채소 침습 무지외반 교정 수술이라고 해서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2mm 크기의 구멍만 1개 내지 3개만 뚫고 교정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의 오른쪽 발을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고 첫 번째 중족골,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족골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무지외반 각도 25도, 이제 중등도 무지외반증으로 발 안쪽에 2mm 크기의 첫 번째 중족골, 절골, 그리고 교정을 위한 구멍 1개, 그다음에 발가락 근위지골, 발가락의 근위지골, 절골, 교정, 그다음에 고정을 위한 구멍 2개를 뚫고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수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발가락의 정렬 상태 교정을 위해서 뼈를 일부러 어긋나게 이렇게 유지한 채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뼈가 틀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금속 핀을 제거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뼈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긋나 보였던 뼈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채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은 수술 시간이 15분 내로 짧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다는 것은 회복하는 기간, 통증도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1박 2일 하루만 입원하시면 되고 뼈를 절골, 즉 잘라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뼈가 붙는 시기까지 4에서 6주 정도 보조기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이분은 전주에서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시겠다고 서울까지 오셨는데 사무직으로 활동이 많은 편은 아닌데 수술 후 직장을 꼭 나가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정 수술을 하신 후 다음 날 바로 퇴원하셨고 2주차 때 실밥을 제거하러 오셨을 때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보조기가 일반 신발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직장 생활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신 이후에 재발이 돼서 저희 병원으로 오신 분입니다. 되긴 되는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족골을 절골을 해서 좀 더 안쪽으로 밀어넣고 추가로 발가락 부위 절골술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안전화를 많이 신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양쪽을 같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동시에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도 경남 사천에서 수술을 하러 오신 분인데요.
증상이 양쪽이 비슷하고 동시에 수술하기 원하셔서 교정 수술을 양쪽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도 양쪽 무지해반증이 있었고 왼쪽은 22도 정도의 각도가 크지 않는 변형이 있긴 했지만 증상이 없어서 오른쪽만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엄지발가락이 휘어져 있고 엄지발가락 관절 부분의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이 있으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염, 아까 말씀드렸던 무지강직증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무지외반 교정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관절 위쪽으로 자라있는 뼈, 골극이라고 하는데 네. 이 뼈를 같이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무지외반 각도가 왼쪽 44도의 중증, 오른쪽 34도의 중등도 무지외반증이 있고 새끼발가락 쪽도 굳은 살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불편하시겠다. 소건막류 증상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네. 양쪽 무지외반 교정 수술을 했고 왼쪽 새끼발가락 부위에 5번째 중족골 교정 수술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40도 이상의 중증 무지외반증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네네. 많겠지만 엄지발가락 부위에 심한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중족골 관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50도가 넘는 경우에도 이 수술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시다가도 수술이 두려워서 계속 치료를 미루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무지외반 각도가 60도가 넘었었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밀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탈구가 되어 있는 그러네요. 상태였습니다. 어머. 같은 방법으로 엄지발가락 교정 수술을 진행하였고 탈구되어 있는 두 번째 발가락도 두 번째 중족골 단축술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네. 아버지가 자기 발 모양을 닮아서 아들 발 모양도 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겼다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수술 꼭 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전형적인 유전적 요인에 의한 무지외반증으로 보실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 자녀 발 모양이 자기 닮아서 속상해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진료 보러 오시는 경우가 아유. 꽤 많습니다. 이분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수술 시켜드리려고 모시고 왔는데 진료 보러 들어오자마자 며느리한테 왜 나를 병원에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수술 절대 안 한다 굉장히 역정을 내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며느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엄청 오래전부터 엄청 아파하셔가지고 일도 잘 못하고 걷기도 힘들고 그냥 참고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제가 발을 직접 보니까 발 안쪽이 많이 부어 있었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그러니까 밀면서 마찰이 되면서 굳은 살이 생겨져 있고 엄청 심하게 눌렀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예언하셨을 때는 안 아프다고 수술을 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고마워하셨고 며느리한테도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보통 발생하게 되면 점점 진행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기나 운동법을 이용하면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진행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하일이나 구두 같은 발 앞쪽이 좁은 신발, 발볼이 좁은 신발보다 항상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상이 있으면 무지외반증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문제는 아닌지 병원으로 오셔서 확인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소개해드린 치료법이나 관리법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건강한 관절로 즐거운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